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할 건데 이거는 100년, 200년 뒤에 누군가 듣고 지금 상황을 유추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재밌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다들 눈치채신 것 같아요. AI가 엄청 대단하다라는 걸.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마인드 마이너 그 송길령 그 작가님인가 아무튼 교수님인가 그분께서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원래 그 직업도 그러신 분이고 또 많은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거고 저도 제가 개발을 하면서 또 개발팀을 이끌면서도 그 생각했던 것과 지금 AI의 성장 속도와 가속도가 너무 빨라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이 일치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결국 AI로 바이 코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코딩 전문가들이니까 오히려 사실은 디테일하게는 저는 사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예측은 비슷하게 했지만 훨씬 더 디테일한 건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은 얘기해 보고 싶은 분야는 이제 이게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직업이 종말할 것인가. 특히 우리가 개발자로 살고 있는데 저는 개발자들 다 전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개발자가 아닌 새로운 직군이 탄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도 이제 거의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엔지니어급은 지금도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경량화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다. 그 주역이 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개발 베이스를 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 이제 주역으로 탄생할 것 같은데,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개발자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AI 그 딸깍 툴들, 딸깍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 너무 놀랍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고, 그 전망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팀을 이끌 때 정말 부분적인 걸 보는 걸 싫어했었어요. 전체적인 걸 보고 개발자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지 제품을 바라보는 역량에 대해서 계속 그 강의를 했었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정말 깊이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돌아가면서 얘기할까요? 당장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개발자 전망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하면은 뭔가 이제는 개발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다들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발자가 없어지고 그냥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거를 실행할 수 있을 만큼 AI가 뽑아주니까.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MVP는 뽑아주는데 한 5년 전 정도면 진짜 더 강력하게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개발자가 없고 그냥 제품을 뽑아내는 공장처럼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진짜 모집 자체를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뽑았는데 옛날에 1년이 걸렸다면은 한 개가 막 한 하루밖에 안 걸려. 그러면 365면 365개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질 거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얘기나 하죠. 생각 정리가 안 됐는데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다 말하자면 전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 사상구에 산업단지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엄청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서 큰 선박 같은 걸 만들면 쇠 같은 걸 찍어내는데 어디에 넣으려고 하면 1mm, 2mm가 두꺼워가지고 그걸 갈아낸다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이 프로펠러가 휘어서 그걸 수정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작은 중소기업들, 개발자도 보면 엄청 작은 단위로 특정 부분만 수정해주거나 고쳐주는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박을 찍어내는 것들은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기존에 했었는데 이제 딸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것들은 대기업 아니면 AI가 메인으로 맡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개발자들이 큰 기업에서 하던 사람이 다 나와서 작은 부분만 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 미래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돌면서 얘기하죠. 아무 얘기나 하죠. 저는 그때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랑 무엇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팔 것인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드는 건 이제 딸깍이가 만들어주니까 아까 말하신 것처럼 많이 시도를 해서 그 무엇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일 것 같고 사람들이 어떻게 팔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영업을 잘하는 게 또 이 시대의 어떤 과업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만드는 건 너무 쉬워져서 AI가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아직도 인간의 몫이다. 그래서 마케터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분은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원래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근데 딸깍투르로 만들어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동작하거나 그러니까 좀 고도화된 기능을 만든다거나는 아직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도 몇 년 지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심각성, 그러니까 무딘 거죠. 변화의 무딘 거죠.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거를 빨리 눈치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마치 비트코인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빨리 눈치챈 사람은 무언가를 해낼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티핑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거기를 따라가야 줘야 이 자본인 주위에서는 부자가 되거나 내 갈 길이 정해진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계속 혼돈이 될 거예요. 분간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게 지금 너무 크게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애매했어요. AI의 발전 속도나 이 딸깍 툴들에 대해서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정도 뒤에는 대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고가 시작된 거죠. 첫 번째, 작은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방파제를 크게 쌓을 것이냐, 에이 뭐 어쩌다 이랬겠지 하고 넘어갈 것이냐 했을 때 이거는 명백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게 명백해졌냐면은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게 명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라는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이유는 경쟁 때문인데 우리의 그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리스크를 지기 때문이에요. 공장을 세울 때 배출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인계점이 높기 때문에 개발자들을 이렇게 분업화 시켜가지고 다 급여를 줘야 됐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어떤 형태로 아니면 투자라는 VC라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형태로 이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좀 두각을 내면 큰 기업에서 이걸 사간다든지 이 자본주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은 막대한 자본들 지금 그 수조 원대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 수백조죠. 다 합치면 그 IT 회사들이 그러니까 수백억 원대의 돈을 어디다 쏟아붓고 있냐면 AI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 여기도 인계점을 높이려면 아예 더 때려박아야 돼요. 지금 한 1조 정도는 더 넣어야 AI가 훨씬 더 상품화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메이저급이 엄청난 자본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4년이나 5년 뒤에 됐을 때 이 AI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사람을 대체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방향은 정해졌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심각한 회사가 누구냐면 기존 회사들이에요. 인력이 많은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그 보호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정직원들을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100명 있는 회사라고 쳐봅시다. 100명 있는 회사가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100명에서 AI를 다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업화가 됐다라는 게 예전에 2차 산업 때 그 아담 스미스가 분업화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다 분업화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제 인형을 만들 때 눈가리를 붙인 사람은 눈가리만 붙이고 이게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훨씬 생산성이 높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자동차 생산할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진 거죠. AI가 이거를 다 분업화된 것까지 한 번에 다 하는 형태로 갈 거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작년만 해도 AI의 성장 속도를 봤을 때 결국 사람이 다뤄야 돼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발을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인계점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입장에서 인계점이 얼마나 높은지 알거든요. 저는 제품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왜 자꾸 잉여력이 쫙 늘어나는지 안단 말이에요. 행으로 다 힘들다고 징징대니까 어려움 그걸 뚫어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사람도 만들어보고 100사람도 만들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AI의 지금 가속도를 생각해보면은 이거 결국은 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뛰어난 한 사람도 그렇게 사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왜냐면 뛰어난 한 사람은 세계의 큰 물결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언어들이 왜 나오고 있고 왜 저런 공법들이 나오고 저런 디자인 패턴이 왜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이 뭘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ID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컴파일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활용해서 무언가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전 세계에서 같이 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오픈소스 시장이었어요. 오픈소스가 이기냐 내부 어떤 대기업이 이끄는 프로젝트가 이기냐고 했을 때 오픈소스가 결국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오픈소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물결을 개개인이 이길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 오픈소스 시장을 이해하고 있고 기업들이 뭘 만드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제품을 만들면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AI가 너무 많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겼어요. 뭔 빨리 눈치챈 사람은 앞으로 3년 뒤에 4년 뒤에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눈치 못 채고 그냥 내 삶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버림당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대화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안일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냐, 정말 진중하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물론 저는 그냥 이 시대를 미리 예측한 것처럼 살아왔었어요. 원래 저는 꿈이 혼자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드리븐도 하고 막 노코드 엔진도 만들려고 했죠. 근데 혼자서 안 됐죠. 많은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정도의 팀을 꾸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엄청 그 큰 조직화된 그 자본과 그 팀이 그 강력한 툴을 만들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나라는 사실은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조립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창의롭게 생각하는 자체가 좀 망상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시도를 했었고 당연히 실패하겠죠, 비현실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는 혼자서 여러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그 제품을 하나로 만들어서 공통된 점을 보고 다양한 도메인에 가려고 하는 거였고, 실제로 우리가 도메인 지식은 저는 많단 말이에요. 여러 회사를 갔기 때문에. 그 도메인들을 모여서 이제 SaaS 기반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개발팀을 꾸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SaaS 형태가 될 거예요. SaaS 형태. 그리고 이건 이제 먼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지금 개발자들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당장은 저는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AI 툴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은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AI한테. 개발도 똑같아요. 사실 AI가 없어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지금은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백부장 같은 사람인데 100명의 개발자가 있어요. 그럼 100명한테 개발 지시를 해서 맨 리두스로 여러 사람한테 지시를 해서 조인 합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엄청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 100명이라는 인건비를 대고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큰 자본 안에서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100명을 가진 거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을 여러 개 시킬 수가 있고 공통점을 아니까 합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옛날부터 진짜 뛰어난 사람은 조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조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I를 그냥 뚝딱 해줘 하면은 잘 못해요, 솔직히. 협업툴 만들어줘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개로 시킨 다음에 합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모듈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레이지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알고 있는 사람, 데이터베이스를 왜 쪼개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메시지 큐를 왜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트랜잭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서비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분업화시키면 AI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디자인하는 그 홈페이지 개업하는 것도 이제 시작했는데,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지금 요즘 트렌드대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건 트렌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큰 화면에 모든 게 다 들어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레이아웃이 다 조그매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최근에 한 10개, 20개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지시하냐에 따라서 진짜 전문가가 한 것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를 녹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홈페이지 이쁘게 만들어줘, 뭐 멋있게 만들어줘, 고급스럽게 만들어줘 하면은 계속 이 트렌드만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고객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고객은 아직 이 매터리얼 UI라는 형태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돈을 갖고 있는 50, 60대 분들은 이 현재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할 때는 터치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니까. 하지만 그러면 결국 메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AI가 이걸 못하냐라고 봤을 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시만 잘 내리면 이게 되더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가 코딩을 하듯이 어떻게 코딩하냐, 사람마다, 쓰는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예술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술가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림이나 다른 쪽은 예체능은 다 도구를 이용해요. 다 도구를 이용하는 게 예체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발 쪽도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딸깍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요. 근데 만족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장인의 역할로 빚어내는 형태가 이제 우리 개발자 중에서 살아남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체능의 영역으로 나와버렸다, 공업화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예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내가 만들어내는 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품 하나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진짜 간단하잖아요. 웹 에이전시 옛날에 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후불로 돈 받을 거거든요. 후불로 한 300만 원 받을 건데 지금도 고객도 있고. 근데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만족할 때까지 만들어줘요. 사이트 100개든 200개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만족한 게 나오면 돈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100개, 200개가 저는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100개 만든 게 200개 실패한 게 아니에요. AI에게 훨씬 더 지시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패턴에 대한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언맨의 심장 역할을 해서 고객의 니즈를 듣고 이 AI에게 이쪽은 이런 형태로 해줘야 돼. 용어도 만들 수가 있겠죠. AI랑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롬프트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먹히냐면은 기존 기업들은 디자이너 붙어야 되죠. 퍼블리셔 붙어야 되죠. 개발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홈페이지를 한다고 웹페이지 딸깍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팝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스케줄링과 달력도 들어가는 것도 요구할 거고, 예약 시스템도 들어갈 거고, 결국 다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해서 3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300만 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기업은 그 인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전공도 디자인이고 개발로 거의 20년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기존 경쟁 시장이 있어요. 기존 이 단가라는 거는 어차피 인건비나 세금이랑 다 포함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원가가 다 포함되고 세금 처리가 해서 남는 게 있어야 사업이라는 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기존 기업들의 인력 구성치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내는 소수의 집단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만족할 때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쌓여 있으니까. 비단 홈페이지만 얘기한 거예요. 더 어려운 시스템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전문가 틱한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원래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싸구려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개발해보면 알겠지만 100만 원짜리 만드나 1000만 원짜리 만드나 고객의 불편은 똑같거든요. 고쳐야 되는 빈도는 너무 높단 말이에요. 오히려 비싼 거일수록 손이 덜 가요. 설계가 더 탄탄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 저렴한 제품일수록 웹 에이전시일수록 너무 피곤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피곤도를 AI가 대신 해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 싼 것도 만들 수 있지만 비싼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싼 거는 사실 뺐었단 말이에요. 근데 싼 것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개개인이 예술가가 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기업에서 일단은 원할 거예요. 우리 회사에 와서 그런 예술가적인 거 해달라는 거겠죠. 왜냐면 기존 인력은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틈새 시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AGI가 될 때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길게 모르겠어요. 한 5년 생각해 봅시다.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산업 전체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5년간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있냐면 예술가적인 사람한테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예술가인데 예술가라는 거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조소라고 조각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지점토나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모양 뜨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가들은 다방면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처럼 보면은 이 세상을 그대로 모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AI한테 이걸 지시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죠. 이게 왜 큰 장점이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개발의 큰 단점은 가족 오락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면 원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사람이 고객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거를 뽑아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도 빠르고. 그래서 큰 조직이 작은 조직을 지금 이길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거죠.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팀원들을 가리켜왔던 방식이 맞았던 거예요. 맨날 덩어리 기법 얘기하고 데센 기법 얘기하고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 왜 그러냐면 프론트 퍼스트가 왜 좋냐면은 프론트 퍼스트 할 때 타입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에 모델을 다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델을 백엔드에 넘기면 DB까지 이제 끝이에요. 그냥 한 번에 다 만들어줘요. 이 모델 정의서만 보여줘도 명세서만 보여줘도 프로토콜 약식이 딱 맞춰지는 거죠. 규약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개발 힘든 게 규약 맞추기 어려워가지고 백엔드 쪽에서 막 어레이로 내려주고 막 오브젝트로 내려주고 그래서 여기 받았는데 막 터지고 타입이 다르니까 이게 너무 빈번해서 이거 잡는 사람이 수고를 하고 밤을 샜단 말이에요. 오타 잡거나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프론트로 덩어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백엔드랑 DB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뭐 타입 ORM 같은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삼바 가서도 거의 하루 만에 그 백엔드를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JPL ORM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DB 스키마 열어가지고 DB 하나에 컬럼 해가지고 뭐 바차 타입이 M 바차니 뭐 자리수 다 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JPA로 하니까 끝난 거예요. 금방 끝난 거죠. 이것도 그 코드 퍼스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AI한테도 지시를 엄청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 최근에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예술가적인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잘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공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왜요? 네? 왜요? AI가 더 실력 뛰어나던데. 그러니까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고 AI를 지금 다뤄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첫 번째. AI를 못 다루기 때문에요. 다룬다는 게 정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협업툴을 만들어줘야 때 만들어주면은 이 사람도 필요 없어요.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닙니까? 협업- 이사님은 그렇게 된다면서요? 뭐요? 협업 좀 만들어주면 이제 만들어줄 거잖아요. AI가.
그건 이제 5년 뒤에. 그러니까. 음. 아 그러니까 5년까지는 그럼 그 사람도 5년 뒤에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5년 뒤에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노우볼처럼 네. 방향을 잘 잡은 사람은 계속 잘 될 것이고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은 계속 안 될 건데 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어떤 대기업이나 좀 작은 기업에 가서 AI를 잘 다루는 핵심 키맨이에요. 키걸이에요. 이 노하우는 내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 가서 딸깍하면 만들어져요. 아. 명세서를 내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이 나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못 만들어요. 자본이나 인력이 없어. 서버 서비스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명세서를 만든 사람은 들고 나오면 복제가 돼요. 맞잖아요. 네. 근데 시행착오는 어디서 했다? 돈을 받으면서 한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시행착오 비용이에요.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부터 해서 뭐 만들고 있긴 한데 오늘부터 3개월을 만들었을 때 결과치랑 지금 다른 사람들이 3개월 만들어서 결과치가 같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최소 3, 4년은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지 인생이랑 게 똑같거든요. 그럼 딸깍툴이 있다고 해서 다 딸깍거리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딸깍 툴은 네.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공통화된 기능은 딸깍이 돼요. 네. 창의로운 기능은 딸깍이 안 된다고요. 그럼 근데 베이스 사이사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소스 코드를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또 내가 원하는 걸 AI한테 딸깍 할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치면 사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내 입장에서는 코파일럿이 됐든 베이스 사이사가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코파일럿이 다 만들어주잖아요. DB랑 맞아요. 세팅 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딸깍 툴이 해줬던 이 공통화된 기능은 금방 만든다고요. 근데 특화된 기능은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제가 만들고 있는 AI PDF처럼 AI PDF 편집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AI한테 지금 PDF 편집기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시하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거나 없거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딸깍툴이 나왔다고 해서 정말 딸깍이 되는 거는 5년이 남았다라는 거죠. 뭔지 아세요? 딸깍한 거를 팔 수는 없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인계점을 넘어야만 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팔았는데 많아요. 네? 막 버블로 만들어가지고 유저 맞아요. 100만인가 10만원 찍은 데도 있고. 맞아요. 그럼 버블을 생각해 봅시다. 버블이라는 노코드 엔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진짜 무서운 놈인데 버블이 누굴 다 죽였어요? 웹 에이전시나 개발해서 다 죽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누가 끼었어요? 버블을 잘 쓰는 사람 집단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버블 AI가 버블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이 버블을 써가지고 그죠. 외주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끼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사람 끼면 이거 몇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아예 안 끼면 이거 10만 원이 될 일이 네. 버블을 당해서 몇 천만 원 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 건 1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끼니까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7천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죠. 그럼 이 3천만 원의 시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블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유사한 것들이에요. 맞죠?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1,000만 원 받고 바이브 코딩을 해주면 이 3천만 원짜리 버블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느낀 거는 시간이 진짜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사이트나 버블 같은 거 진짜 딸깍딸깍해서 진짜 30분 안에 100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상업적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5년 뒤에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5년 뒤에는 당연히 되죠.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을 얼만큼 잘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딸깍 되는데 우리 뭐 해요? 이렇게 되면은 네.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점이 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변화를 잘 못 알고 있다. 근데 뭔가 말의 끝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실력 있으면 살아남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전체를 볼 수 있고 설계를 할 수 있으면 AI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AI는 계속해서 증가될 거잖아요. 왜냐면 그때 보내주신 영상에서도 IQ 100이었는데 140되고 1년 만에. 그러면 이게 계속 발전한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저 넘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AI 실력 속도보다 네. 못 따라가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당연히 못 따라가죠.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절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6.25와 같다는 탱크 밀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총 들고 있는데 네. 탱크 밀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PDF나 협업을 혼자 만들 수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말이신 거예요? 도구를 활용해서. 자, 베이스 44 같은 딸깍 툴은 네. 그, 딸깍툴로 노션 만들 수 없으니까 노션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사람 살아남다는 맞아요. 거예요. AI 맞아요. 활용해서. 맞아요. 원래 노션도 100명이 만들던 거를 1명이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로 AI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범용성인 딸깍 툴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베이스 44도 한 명이서 만들었는데 슈퍼맨이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베이스 44를 만든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일론 머스크급인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계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스템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AI를 도입한 이 슈퍼맨들이 네. 이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누가 이걸 점령하기 시작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달파도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원래는 편집자가 있어야 되는 거를 딸깍 한 번으로 편집을 하이라이트 시켜서 편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툴들을 만드는 회사가
살아남을 거라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은 AI 가지고 달파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사람을 엄청나게 넣었잖아요. 넣었죠. 그러면 지금 제가 달파 같은 걸 만들면 혼자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그렇죠. 경쟁력이 이게 혼자서 만들었느냐 음. 함께 만들었냐에 따라서 비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이스 44 가지고 딸깍한 거는 아직 상업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어떤 샘플 정도예요. 그냥 과제 정도? 대학생 과제 정도예요. 지금 수준은. 네. 자, 그런데 지금 100명 정도가 있는 스타트업은 네. 상업화까지 만들어요. 뭐 업데이트 툴, 그다음에 마케팅, 여러 팀이 있겠죠. 영업팀, 세일즈팀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직원이 100명이야.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유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이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적자고 오픈 AI조차도 적자고 로봇을 만든 모든 기업 적자예요. 그럼에도 하고 있잖아요. 미래 패권을 가져가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수혜자가 누굴 거냐라는 거예요. 이 수백억을 때려박은 이 제품을 가지고 혼자서 상업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기존 경쟁자를 다 죽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5년 뒤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 사람은 이미 AI를 친숙하게 교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AI가 등장해도 계속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플랫폼의 주인이 이제는 한 사람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혼자서 인계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시스템이 하청사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 시스템이 망가졌고 이제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상품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그 딸깍 툴로는 절대로 상업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고객의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 다르고 그거를 커스텀 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개발자가 죽진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남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있으니 여기서 길이 있는 비트코인이 싸니까 사세요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많은 스타트업이나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쏟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쏟아진다는 게 다시 말하면은 지금 AI로 딸깍딸깍 해봤는데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AI에게 지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보세요. 우리가 한 팀이에요. 좋은 팀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정말 낮은 확률이에요. 없죠. 맞죠? 네. 그럼 이 사람이 AI를 쓰면 엄청나게 잘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설계를 해서 나눠서 질시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디테일한 걸 만들어 놓고 세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살을 입히면 어떻게 됐어요? AI가 이거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전체를 보고 모듈화부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 뼈대부터 짓고 공정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 있는 회사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경험을 지금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못 쌓아요. 지금 젊은 사람은 전멸이고 도메인 전문가들만 살아남는 구조예요. 노답이네. 네, 신입들은 노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간 이 모든 도메인 지식을 전달해 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니어들은 이제 못 살아남아요. 생각해봐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하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봅시다. 대학교 4학년에 나왔어요. 정말 아는 게 존재는 할까요? 아니. 대학교 3학년들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고 1년 차들은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 알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몰랐던 게 진짜 많았거든요. 못 모르고 사업하고 못 모르고 외국 가서 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자꾸 많아지니까 무너지고 하면서 깨닫고 하면서 천천히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내가 바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만큼 인지력을 쌓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살인데 지금 저 정도의 도메인 지식이 있어요. 절대 취업 안 하죠. 집에서 딸깍딸깍 하면서 다 만들지. 맞죠? 외주도 하고 뭐도 하고 저 지금도 동시에 3가지 4가지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AI가 실력이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일이 없을 거 어떤 사람은 일이 많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도메인 지식이 있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역전됐는데 오히려 개발자보다 도메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가 훈련이 안 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딸깍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VS 코드를 키고 뭐 세일즈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 영업 일메일을 보내고 막 세금 계산도 처리하면서 한쪽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미 지금 엄청난 제품들을 몰래 만들고 있는데 1년 뒤에 이걸 또 만드는 사람 늦다라는 거죠. 왜냐면 1년 뒤에 가면 내가 딸깍하면 그거 따라잡을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AI는 지금 AI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만들어 놓은 게 많은 사람한테 이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2년간 거의 2년간 넘게 하나의 프레임워크만 만들어봤어요. 한 5군데 회사를 다녀도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만 만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로 응용 프로그램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매주 치고 있는 이걸로 모바일 앱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더블 페이퍼로 윈도우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웹 어셈블리로 웹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회원 관리 기능도 있고, 멤버십도 있고, 뭐 스케줄링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만든 기능들이. 자, AI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 거는 더 잘 교정해줘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만들어 달라면 이 엉망진창이 돼요. 막 그 선이 꼬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아, 해줘 해야 한다고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제품들은 다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때까지 다 똑같은 제품만 만들었거든. 도메인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살을 입혀야 이게 좀 뚫는 거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서 갑자기 백지에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럼 iOS 어떻게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 어떻게 할 건데요? 윈도우 어떻게 할 거예요? 웹 개발자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못하죠. 그렇죠. 그럼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웹으로는 서버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 웹 개발자의 본질은 개발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본질은 유통이란 말이에요. 물류센터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디스플레이. 그래죠. 디스플레이형이잖아요. 야, 이런 세상은 못 살아남아요. 다 죽죠. 근데 제가 만든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맞아. 이거 가지고 뭐 공부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문서 편집 시스템도 만들고 생산 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공장에도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2년간 계속 쌓아왔단 말이에요. 저 혼자 했어요. 팀원들을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꿈에 동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 위에다가 AI한테 주면은 AI가 이걸 설명을 이해를 잘한다고요. 그 내가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 데이터 드리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듈화 해놨단 말이야. 저는 레이지 모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라우터에서 모듈화 되는 걸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에요. 한 뭐 모듈 다 때려박으면 그게 AI가 너무 헷갈리지 않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잘게 쪼개놓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쪼개놓고 잘 붙이고. 그렇죠. 자, 이걸 하신 사람이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4명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피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력서나 이런 데다가. 왜냐면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찾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력서를 재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회가 온다는 거죠. 왜? 이제는 시대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결국 시대를 못 이기더라고요. 시장을 못 이겨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예측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됐을 때 그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거를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 시행착오를 3년 4년 겪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구글이 뭐 월정액 뭐 15,000원, 난 7,800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모든 기능을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 기능만 가격이 싸다면 핵심 기능만 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누구나 생산자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청바지를 빨리 팔아야죠. 그럼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직군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애드센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사람을 모아서 마케팅하는데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제품을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지금 병원이 망했어요. 뭐 식당이 망해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새로운 배민의 경쟁자가 나와도 되는 거고, 새로운 음식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인간의 삶이 계속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소프트웨어가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마케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품을 사요? 세일즈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의료 영업만 해도 CSO 자동으로 그 해주는 거 매일 보고서 써야 되고, 그럼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엄청난 시행착오와 그 시장을 뚫어내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때려받고 그나마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해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때나 진입할 수가 있어요. 소수의 사람이 슈퍼맨이 돼서. 근데 다 슈퍼맨이 되고 싶지만 이런 레이지 모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AI가 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지시를 어떻게 하긴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상태 관리가 무너져서 못한다는 거라니까요. 편집기 AI 가지고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형은 금방 나올 거예요. 하루 만에 나올 거예요. 자, 이틀 차에 이렇게 이제 클릭다는 거 주고받고 이런 것도 어찌어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태 관리를 물리면 안 돼. 그러면 AI한테 짜증내기 시작하겠죠. 왜 못 알아듣니? 그럼 지시를 엄청나게 길게 써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거 위에 이 지시를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쓰레기 코드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에이 몰라 하고 때려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나가면 아니에요. 대부분 포기할 거예요. 지금 혼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쉽냐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 온라인에 보면 이런 사람이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런 분야에. 저처럼 20년간 일반 개발자도 아니에요. 저처럼 솔루션만 많이 만든 사람, 글로벌에 런칭 해본 사람, 인계점을 뚫어본 제품 유지보수를 몇 년 해본 사람들만이 이 구조를 이해하게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만들어본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 개발자들은 지금은 일반인이랑 똑같아요. CRUD만 했다든지 SI만 한 사람들은 일반인이라고 가깝죠.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길이 없잖아. 왜? 그래서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신입들이 문제예요. 신입들은 아예 도면 경험치가 없잖아요. 맞아요.
도메인이 예를 들어 은행권이 은행 경험. 은행 경험이면 네. 은행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안에를 다 이해해가지고 음. 거기에 필요한 것들과 어떻게 돌아가고 그걸 다 이해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B2C가 그거 되고 10년 차, 20년 차도 알겠어요? 모르죠. 그니까. 전체를 계속 안 보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해숭어 그러고 부분만 본 사람들은 전체를 볼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 그 전체가 그 전체고. 그렇죠. 내가 파이프. 만약에 은행 도메인을 알고 있다면 음. 내가 은행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속속들이 알고 그렇죠, 그렇죠. 대출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프 이 기술과 돈과 연결하는 이 파이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AI한테 엄청난 수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온라인에서 AI 가지고 딸깍 얼마 벌었다 이 사람들은 다 파이프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냐라는 거예요. 유튜버가 돼보면은 이제 유튜버의 생태계를 알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뭐 온라인 상품이 등록되고 네. 이런 거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 프로 수수료를 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과 지금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전체 시장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체 시장이 잘하는 거를 내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런데 지금은 잘 봐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면은 기존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6.25 때 지나가지고 6.25 끝나고 30-40년간 이 대기업 시스템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청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무너질 거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1인 그렇죠. 경량화된 기업한테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근데 경량화된 기업이 아직 등장 안 했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는 경량화 기업 되는 게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 간해숭어보다 10배 더 어렵다는 거예요. AI가 나왔지만 이 시간과 그 고객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단가도 낮추고 품질도 높이려면은 보통 사람은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 대단한 사람이 등장할 거라는 게 이 세상의 예보인 거고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안 하게 되지만 적당히 어려운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토론 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없이 토론 좀 해줘요. 저도 한 시간 더 일정장 안 되나요? 일정자. 일정.